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면 생각은 크게 할지라도 행동은 작게 해야 하고 또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인정이나 어떤 지위에 신경을 쓰는 대신 무엇을 실천하고 공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때 우리가 품는 꿈은 거대한 야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성공에 관한 핵심적인 방법이자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 굉장히 심오하고 이 에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만하고 경계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변형해 우리의 초기 접근 방식에 적용해야 한다. 덜 중요한 존재가 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나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방식이 오랜 시간 축적되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당신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조직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관계들을 인맥으로 쌓을 수도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 인초로에 쓸 수 있는 많은 양의 편의를 저축해둔 셈이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 바로 이것이 캔버스 전략이다. 이 전략은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버리려는 노력이다. 모든 사람이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구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아주 지워버려라.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도록 내버려 두면서 당신은 훗날 이자가 엄청나게 붙어서 되돌아올 때까지 계속 저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 당신은 오롯이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을 당신의 목표로 삼아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조각가 나나 홀트는 이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창의성에 관해서 쓴 기념비적인 논문을 놓고 이와 동일한 생각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어떤 생각의 씨앗만으로는 스스로 우뚝 서 있을 조각 작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씨앗으로만 존재할 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힘든 작업, 일, 노동입니다. 라고 했다. 모든 것은 실제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고 그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 그러나 당신은 정말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계속 더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크게 한번 성공할 때까지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일하고 또 일해야 하며 영원히 일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이상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게 어떤 명성이나 어떤 성과, 단 한 번의 성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꾸준하게 우리가 힘든 작업들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일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말하는 이 어떤 성공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걸 굉장히 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에고가 말하는 거고요. 에고는 계속 남의 인정이나 타인의 존경을 굉장히 바랍니다. 그걸 일의 목적으로 두고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인정이 없을 때에는 일을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타인의 인정과 존경에 상관없이
매일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의 성과들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 그게 이제 큰 성공으로서 돌아온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집에 틀에박혀 있을 때조차도 평소처럼 일터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갖은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며 첫 시도를 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수고와 번거로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칭찬과 박수를 받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본인이 어떤 찬사를 받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일은 스스로 좋아지길 원하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좋아지지도 않는다.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잘하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 바닥에 흘린 것이 있는지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자기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잘하는지 보라는 뜻이다. 당신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는가? 실패의 또 다른 시작. 지금 우리는 어떤 여정에서든 반드시 마주치는 시련을 겪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실패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루기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도 영원히 성공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는 않는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모두 도중에 역류를 만나는데 어떻게든 이를 이겨내야 한다. 에고는 우리가 이런 시련을 미처 대비하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런 고약한 상황이 나타나도록 방조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 여정을 무사히 이어나가고 다시 한번 더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배움과 한층 더 철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목적과 균형, 그리고 끈기이다. 정말 멋진 말들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평소에 꾸준하게 일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칭찬을 하든 박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뿐이죠. 이걸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이런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 소설가 중에 한 분이 있죠.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분은 이제 소설을 워낙 이제 잘 써서 유명하시죠. 실제 상실의 시대, 뭐 노르웨이 숲이라고 요즘 뭐 나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책들에서 베스트셀러 소설들을 많이 집필하신 분인데, 이분도 성공을 했지만 재미나게 습관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무조건 출근하듯이, 직장인 출근하듯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글을 쓰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걸 매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 상을 수상했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든 그거에 상관없이 매일 그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서 자신의 일에서 만족감을 얻는 거고요. 그 자체적으로 그게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글이 써지지 않을 때도 항상 앉아서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설가니까 뭐 글을 쓰는 게 당연히 재미있고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않겠냐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공의 그 부스러기들, 예를 들어 어떤 상을 수상했다던가 명성을 얻는다던가 어떤 돈을 벌었다던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자신의 일을 그냥 충실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